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계의 V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V쌤을 춤추게 합니다. V쌤이 춤을 추면 더 멋진 기법들을 지속 공유 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민족주식사관학교를 널리 알려주시면 어디서도 배우기 힘든 고급 기법도 자주 공부 드릴 겁니다. 잠시 자막 영상을 봐주시고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족주식사관학교 동영상은 매주 수요일, 일요일 2번 업로드됩니다. 수요일은 월요일, 화요일 특징 테마에 대해서, 일요일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징 테마에 대해서 분석하고 브리핑을 지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 브리핑 드리는 것은 아마도 주식 유튜브에서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이 테마는 어느 정도 갈 것 같다, 이 테마는 지속될 것 같다, 이 테마에서 이 종목 눌림목 자리는 여기다 등을 말씀드려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든 테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은 미 증시 영향의 약세로 우리 증시는 출발했습니다. 장중 주요 주체들이 매도 공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낙폭을 확대하면서 양대 지수는 마이너스 1% 내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었지만 특히 중국발 부동산 디폴트 우려가 재차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2배 이상 많은 하락장이었습니다. 장 후반에는 외국인 매물 출의 규모가 좀 축소되면서 지수 낙폭은 다행히도 일부 만회했습니다. 코스피는 2570까지 밀린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61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게 추세선 지금 하단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한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밀린다면 여기 좀 하늘색 선이 121선이거든요. 2530 정도까지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 날 미국장이 상승 마감해서 우리 장도 광복절 휴무 뒤에 그 수요일 날은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중국발 부동산 위기설은 늘 뉴스를 집중해야 합니다. 외인 기관 움직임도 잘 체크해야 합니다. 자칫 중국발 금융위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출회되면서 장중 한때 낙폭이 마이너스 2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저가 매수 유입에 의해서 낙폭이 축소되면서 90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등 기존 주도 섹터가 지속 하락하면서 지수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초전도체 테마주들의 급등 재개와 중국 관련주들이 강세를 연출하면서 개인 수급설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순환매 양상이 전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이제 만약에 더 밀린다 그러면은 여기 핑크색이 61선입니다. 890 여기까지를 지지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까지 이탈한다 그러면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질 수 있죠. 여기 지금 하늘색 선 120선까지 밀 수 있으니까요. 850 이하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지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월요일은 국내 전문가 한 분이 상온 초전도체 이번에 주장하는 것이 맞다 라는 것을 SNS에 올리면서 이 초전도체주가 다시 급등을 재개하였습니다. 월요일날 업로드된 우리 유튜브에서 추천드린 비치로테크 장중 20%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초급등을 하였고 파워레직스, 덕성, 선암, 모비스, 서원 등 5개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아참 비치로테크 매수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섹터는 급등한 종목을 추격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물론 이 초전도체가 진카라고 판명이 된다면 8월 말에 발표한다 그랬나요? 그때쯤 알 수 있겠죠. 정확하게는 이 섹터 몇 종목은 지금 상승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지금 아직도 그 진위 여부를 모르지 않습니까? 자칫 진위 여부에서 아니다 그러면 하한가도 가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선암 등 대주주들이 지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점에 이르렀다는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진가로 혹시 또 판명이 난다 하더라도 계속 상한가를 치면서 가지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눌림목은 있을 테니 그 자리에서 매수하면 됩니다. 매수 타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 장 마감 후에 이 섹터는 시간의 매매에서 상한가 간 종목을 빼고는 대부분 관련주들이 평균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자, 그래도 이 섹터 난 좀 매매를 하고 싶다. 아직 덜 간 종목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한 종목 정도가 눈에 보입니다. 아직 덜 간 종목은 텔레필드 정도입니다. 이것도 역시 월요일날 시간회에서는 2% 정도 하락했으니까
시간의 가격부터 밑으로 분할 매수한다면 수익을 한번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관련주들이 이미 전체적으로 치고 갔으니까 수요일 날 바로 움직일지 그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이 이런 거 매수할 때는 천천히 매수하면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나 늘 대응선은 정하고 가야 합니다. 대응선은 2,100원이 깨지면 반 정도를 대응하고 2,000원이 깨지면 전부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초전도체 테마와 함께 중국 단체 관광객 관련 섹터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체적인 주가 탄력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화장품 쪽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쪽으로 많이 매매를 하는데요. 외인이나 기관들은 지금 여행사라든지 또 카지노라든지 이런 쪽에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가 위에 있는데 의료기기라든지 그래서 이쪽 화장품 쪽에서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눈을 돌리시는 거는 어떨지 한번 고민들 해보십시오. 아무래도 외인 기관이 저희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의료기기라든지 관광 이런 카지노 이런 섹터가 실제적으로 수혜주이니까요. 화장품은 사실 중국도 많이 기술들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롯데 관광개발 카지노고요. 글로벌 텍스프리는 말 그대로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 세금을 환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인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 롯데 관광개발 글로벌 텍스프리 이런 종목이 급등을 했는데요. 이 종목들은 눌림목에서는 아직도 매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아직도 더 좋은 모습 기대합니다. 단 롯데 관광개발은 부채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1000%죠. 이 점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월요일 날 상한가 간 종목 대부분은 초전도체 관련주였습니다. 파워로직스, 모비스, 덕성, 서원, 서남, 탑 엔지니어링 다 초전도체 관련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전도체 관련주를 제외하고 상한가 간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삼양식품이 상한가를 갔죠. 불닭볶음면의 인기와 해외 실적 성장에 따른 실적 서프라이즈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미 신고가 영역입니다. 파두 반도체 설계 분야 스타 탄생이라는 칭호 속에 상장했습니다만 저조한 수요 예측 경쟁률을 보인 데에 이어서 상장 당일 10.9% 정도 하락 마감하는 등 주가가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한가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죠. 직전 거래일 공모가 이하로 마감을 하자 투자자들이 다시 파두의 잠재력에 주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상한가를 달성시켰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 이거의 파두에 대한 정확한 상한가 이유들은 잘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루트로닉 3우선주가 최대 주주 변경과 자진 상패를 위한 공개 매수 실시 공지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런 자진 상패와 공개 매수는 주식에서는 호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그런 내용이 나오면은 한번 그런 종목에서 매매를 해보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루트로닉 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공개 매수가 위입니다. 그러니까 메리트가 약하죠. 월요일 하루 매매여서 정방도 매매 내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방 매매 내역이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VT 화장품주 대장급입니다. 중국보다 일본에 강한 화장품인데 이번에 중국 관광객 모멘텀까지 오면서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파워로직스 잘 아시는 것처럼 초전도체 관련주입니다. TPC 대만의 글로벌 협동 로봇 메이커 테크맨 로봇. 이 테크맨 로봇이 엔비디아와 함께 디지털 트윈 솔루션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에 국내의 관련주로 TPC가 언급되면서 금요일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월요일도 급등했습니다. 모비스 역시 초전도체 관련주입니다. 엑스게이트 양자산업 대장주입니다. 비츠로테크 일요일 우리 유튜브에 추천드린 초전도체 관련주입니다. 대창 구리 관련주로 초전도체 관련주입니다. 오늘도 역시 실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매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급등하는 종목 눌림목 자리 찾기입니다. 아침부터 급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급등 VI 서킷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를 바로 가는 경우가 있고 못 가고 다시 밀려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매매의 팁은 이 두 번째인 아침부터 치고 가서 6% 이상은 분명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급등 VI를 못 가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눌림목 매매 팁입니다.
일단 6% 이상 상승했다가 급등 VI를 못 가고 내려와서 2% 정도에서 4%대 상승까지 1시간 정도 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으면 이 종목은 다시 치고 올라가서 급등 VI를 만들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빠르면 당일 아니면 다음날 이렇게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물론 100%는 아니지만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가 바로 2%에서 4%대는 눌림목 매수 자리라고 보는 겁니다. 실전에서 한번 활용해 보세요.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이 반복해서 활용해야 본인만의 기법이 됩니다. 정방에 오시면 이런 실전 매매 노하우 여러 가지를 바로 드립니다. 유튜브에서도 좋은 종목, 좋은 기법 많이 드리지만 정방에서는 더 다양한 테마의 대장주를 주로 매매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급등 기법 지속 공부합니다. 혼자 자립할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 공부 드립니다. 그래서 정방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이 번호 010-2000번에 0865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톡으로 주셔도 됩니다. 톡으로 말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민족주식사관학교를 검색하시고 텔레그램에 오시면 무료로 유튜브에서 드린 종목 리딩도 드리고 별도 종목도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V샘을 춤추게 합니다. 주위 한 분씩만 꼭 소개해 주세요. 구독자 500분 되면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기법 공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날 올려드린 퀀타 매트릭스, 오브젠, 나이백, 헤이 매시 타점을 알려드립니다. 동영상 꼭 보세요. 그대로 갔죠? 나이백, 퀀타 매트릭스 다 그 자리에서 급등했습니다. 아직 오브젠하고 헤이만 가지는 않았지만요. 그 동영상에 실전에서 기가 막히게 사용할 수 있는 팁 있습니다. 배우세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